6단원의 지금 창의적 읽기 부분입니다. 그 앞에 부분부터 계속 시험범위 들어가는 학교는 그 사실적 읽기나 추론적 읽기 있죠. 그 다음에 감상적 읽기. 그 각각의 그 읽기의 성격은 꼭 따로 별도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나가는 부분은 창의적 읽기의 개념 부분부터 갈 건데, 자, 창의적 읽기란 글의 내용과 독자의 생각을 종합해서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그냥 단순하게 읽는 게 아니라 이걸 읽고 나서 이것을 결국 자기 것으로 다시 만드는, 그리고 거기서 어떤 새로운 해결 방법을 도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창의적 읽기에 포함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글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하거나 글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과는 다른 대안을 떠올리면서 읽는 것. 자, 그래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떤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는 것도 창의적 읽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바로 내려갑니다. 창의적 읽기의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글의 내용을 독창적이면서 논리적으로 지금 재구성해 보는 거예요. 자, 독창적 생각이라는 것은 엉뚱하고 기발한 내용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비판하고 넘어서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창의적 발상을 포함시킵니다. 자, 따라서 창의적 읽기는 글의 화제, 주제, 관점, 의도, 표현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이 독창적인 생각을 더해서 이 새로운 상황에 있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거기 적용해 보는 것. 또는 어떤 목적으로 위해 글의 내용을 새로운 관점으로 재구성해 보는 것도 바로 뭐가 된다? 자, 이것도 바로 창의적 읽기에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 글의 내용을 삶의 문제들과 연관지어서 해결 방안을 떠올려 보는 것. 자, 자신의 어떤 삶의 체험이나 이것과 연관지어 가지고요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창의적 읽기에 따지고 포함을 시킵니다. 자, 사회가 되게 복잡해지고 있어요. 저는 기존의 방식이나 경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생겨날 겁니다. 이때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오늘날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나 해결 방안을 찾아보면 되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필자의 생각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며 읽는 것. 자, 필자가 어떠한 주장을 내세울 거야. 그런데 이걸 그냥 받아들일 게 아니라 이거 말고 새로운 어떤 대안, 해결책은 없을까? 이걸 생각해 보는 것도 창의적 읽기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독서는 글에 나타난 필자의 생각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독자는 필자가 생각하지 못한 내용을 보완해 보거나 또는 필자와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것도 바로 창의적 읽기가 되겠네요. 자, 예문을 하나 줬네요. 자, 강영계의 지금 개인의 권리라는 글인데요. 개인의 권리가 무시당하거나 억압당하는 사회에서는 사회의 정의가 실현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전제 국가를 예를 들었습니다. 자, 전제 국가란 어떤 독재, 왕이나 독재자가 절대적 권력과 권리를 모두 독점한 채 백성들을 수단시하는 것. 자, 이것을 우린 전제 국가라고 하는데 만약에 마찬가지로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떤 가부장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다면 뭔지 아시죠? 가부장적? 자, 모두 아버지의 의견을 따라야 되고 자식들은 무조건 수용해야 된다, 순응해야 된다는 입장. 자, 그렇게 되면 독재자와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자, 해겔에 의하면 가정의 윤리는 사랑이고 사회의 윤리는 협력, 그리고 국가의 윤리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가정의 윤리적 기준을 사랑이라고 말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은 권력이 아니라 이것은 권리라고 지금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사랑은 남을 억압하지도 않고 지배하지도 않으며 인간과 인간 사이 공감이면서 자유와 평등의 씨앗이자 공정함, 곧 정의의 기반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러한 사랑이 기반이 되는 가정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사회가 또 모여서 국가가 됩니다. 따라서 법의 가장 기본적인 바탕은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이것을 지금 자기 입장에서 새롭게 좀 받아들일 거냐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윗글을 읽은 독자는 자신이나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떠올려 글의 내용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처럼 지금 학업에 대한 중압감, 이걸 부모님과 대화가 점점 없어지게 됐다거나 동아리에서 지금 어떻게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친구 관계가 멀어졌어요. 이때 윗글을 읽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혹시 내가 이해와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또 자신이 공동체 내에서 독불장군처럼 행동한 것이 아닌지를 생각하면서 나의 권리만큼 누구의 권리도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해야 된다. 이것을 문제 해결의 어떤 실마리로 떠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나아가서 필자의 견해에 대해 국가의 윤리로서 법이 실현되기 위해서 사랑뿐만 아니라 정의도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되겠네요. 자, 아랫부분에 공유 자원의 비급 부분입니다. 자, 글의 종류가 지금 설명문, 정보 전달의 글이라고 했으니까, 자, 대체적으로 지금 객관적인 어떤 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바로 작가의 주장이 어느 정도 지금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제는 공유 자원의 비극, 그리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머리말 들어갈게요. 공유 자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입니다. 자, 여기서 공유 자원의 개념, 바로 정의가 나와 있네요. 그래서 공유 재산 또는 공용재산이라고도 하는데, 자, 공유재산, 공용재산, 이걸 공유자원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공기는 우리 모두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하는 자원이 되겠죠. 이것도 그럼 공유자원이 되겠네요. 자, 산이나 들도 그렇고, 자, 야생에 있는 동물들도 그렇고, 꽃, 그 다음에 한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관광 자원들, 그 다음에 이 전파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린 공유 자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갑니다. 공유 자원은 과도하게 소비된다는 특성이 있어요. 자, 첫 번째 특성이 바로 과도한 소비가 가능하다는 거.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공유 자원의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왜 비극이 될까요? 이걸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너도 나도 주인이 없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마구 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환경 오염도 올 수 있고 자원의 낭비가 올 수가 있단 말이야. 자, 음식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음식을 여러 사람이 같이 먹을 때, 혼자서 먹을 때 당연하게 지금 다른 사람과 같이 먹을 때 훨씬 맛있게 느껴질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자, 이때 밥을 맛있게 먹는다는 점에서 공유자원이 어떻게 보면 이건 희극이 될 수 있어요. 좋은 점이란 말이야. 자, 이건 누구의 입장이야? 인간의 입장이 되는 거죠. 맛있게 또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즐겁게 먹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희극이 될 수는 있지만, 자, 반대로 자, 음식의 입장입니다. 자, 음식의 입장에서는 빨리 사라지게 되므로 역시 공유자원의 비극이 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북유럽의 어느 도시에서 자,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자전거 몇만 대를 사가지고는요 시내 곳곳에 두었어요. 우리 주변에도 지금 이런 거 있죠? 뭐를 싱싱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중간중간에 놔두고 이걸 거기 자기가 어느 정도 비용을 내면서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자유롭게 그냥 활용할 수 있게 했나 봐요. 이게 공유 자원이 돼버렸네요. 자, 필요한 시민은 자전거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곳에 그냥 놔두면 돼. 그럼 다른 사람이 다시 그 길거리에 있는 자전거를 타고 다시 자기 목적지로 가면 됩니다. 아주 편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구상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했던 거죠. 자, 그런데 결과 상당수의 자전거를 도난당하거나 대부분 고장이 나버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자, 이것이 의도한 대로 실행되지 못했어요. 이것도 바로 공유 자원의 비극,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 거였으면 이렇게 함부로 타진 않았겠죠. 자, 결국 내 게 아니니까. 그리고 돈 내지 않고 무료로 탈 수 있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다뤘단 말이에요. 이 바로 공유 자원의 비극이 됐네요. 자, 이거 말고도 자, 수산자원, 야생동물, 지하자원도 모두 공유 자원이기 때문에, 자, 뒷장에 넘깁니다. 자, 공유 자원의 비극이 발생합니다. 자, 예를 들어 조기를 예를 들었네요. 자, 우리나라 서민들의 먹거리였는데,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대요. 조기는 우리나라 서해에서 부하에서 동중국해를 거쳐 어디까지 갔다가 자, 대만해까지 갔다가 다시 우리 서해로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알을 낳은 조기
낳은 조기를 잡으면 좋을 텐데 어부들은 조기가 알 낳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왜? 기다리면 다른 어부들이 어떻게 하니까 먼저 잡을 테니까. 이기심이 발동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조기가 다니는 길목을 지켰다가 모조리 잡았던 겁니다. 자, 우리나라 어부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대만의 어부들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모두 조기. 바로 인간의 어떤 이기심이 작용했다는 거. 자, 조기가 알을 낳기도 전에 잡아버린 탓에 이제는 거의 씨가 말랐고, 조기의 씨가 말랐고, 당연히 조기값은 급등을 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공유 자원의 비극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조기는 주인이 따로 없어요. 자, 바로 이 배제성이 없단 말이야. 배제성이랑 누구나 쉽게 다른 사람은 어떤 걸 거기서 배제시키지 않는단 말이야. 자, 그래서 누구나 잡기만 하면 자기 것이 되다 보니 너도 나도 조기를 더 많이 잡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부들도 조기가 알을 낳기 전에 잡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자신만 고기를 잡기를 멈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아무도 조기 잡는 손을 멈추지 않게 됐고, 이에 자 바로 누가 정부죠. 정부는 조기에 대한 금어기를 설정하게 됩니다. 금어기 뭔지 아시죠? 고기를 산란 기간 동안은 이 고기 잡이를 금지시키는 겁니다. 자, 시장에서 맡겨지는 공유 자원의 비극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냥 이걸 시장에 맡겼다가는 자,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살다 보니까 자유 경쟁 체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러다가는 결국 공유자원의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누가 나서가지고 정부나 또는 시민들이 개입이 필요합니다. 이때 공유자원의 문제는 정부의 개입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어. 자, 그래서 단 공유자원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했다가 위대하지 않은 뭐도 생길 수 있다? 부작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네요. 정부는 무작정 개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개입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생겨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경우인지 볼까요? 자, 정부가 개입해서 발생한 바로 이 부작용인데 자, 어떤 거냐?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예시. 자, 우리나라는 바다에서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요. 그물코가 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물고기들까지 다 잡아들이겠죠? 그러면 나중에 되면 어떻게 물고기가 다 씨가 말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한 크기. 우리 그 낚시꾼들 보면 낚시하다가 그 작은 물고기는 다시 방생을 해주죠. 자, 그것처럼 차라리 못 잡게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자, 그래서 그물코가 작은 그물은 어린 물고기까지 모두 잡아버려서 바다의 자원을 없애기 때문이다. 자, 문장 구조가 뒤바뀌어 있네요. 자, 이걸 원인으로 해서 이것 때문에 결국 작은 그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결과. 인과관계입니다. 자, 그리고 경비정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기 위해 자, 그물을 끊고 자, 그런데 자, 문제는 이거죠. 자, 일부 어부들은 내 몰래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해버려요. 자, 그러다가 혹시 경비정이 쫓아오면 잡히지 않게 그물을 그냥 끊어버리고 도망을 쳐버립니다. 자, 끊어진 이 그물이 바다에 버려지게 되므로 이런 행위는 바다를 오염시키는 결국 부작용을 낳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폐그물들이 이 바닷속에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안에 물고기가 갇혀 있으면 결국 죽게 되겠죠. 또 심지어는 이 그물들이 폐그물들이 바다의 그 배 있죠. 배 스크류 같은데 엉켜버리면 이 고장이 나거나 난파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작용도 생깁니다. 자, 반대로 이번에는 위에 있는 상황과는 정반대로 어떤 경우? 이번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한 이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닷가재 공동체 사례. 자, 여기도 구체적인 예를 들었네요. 자, 1960년대 이 지역의 어부들은 바닷가재의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공유자원의 비극을 겪었어요. 아, 이 사람도 처음에는 똑같네요. 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부들은 좋은 생각을 해냈습니다. 바로 뭐요? 공동체를 결성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어망의 숫자를 어떻게 했다? 제한을 했습니다. 자, 무작정, 무한정 지금 어망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 어망을 그 어부마다 숫자를 제한을 시켰단 말이에요.
이에 다른 사람이 어망을 더 설치하는 것을 서로 감시하게 되면서 불법적으로 어망을 설치하는 어민이 사라졌고 결국 이 바닷가재의 숫자를 늘리는데 결국 성공. 자, 결국 어망의 숫자를 제한하는 결과로 자, 이런 결과를 성공의 결과를 갖고 왔네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민들은 꼭 자신이 어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무슨 얘기냐? 어망의 숫자만 제한했고요. 어망을 설치하고 잡을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권리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이거 양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래서 주민들은 어망의 숫자는 계속 제한을 둔 상태에서 어망을 설치할 수 있는 이 권리를 자, 어떻게 했다? 자, 다른 사람에게 이걸 팔았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구냐? 자, 새로 바닷가재를 잡으려는 사람들은 기존 어부들에게 돈을 주고 이 권리를 사야 했어요. 자, 결국 어망 설치 권리를 팔면서 어부들은 결국 적게 일하면서도 자, 소득은 점점 높아졌죠. 자, 이건 결국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네요. 자, 이 사례가 시사하는 점을 생각해보자. 자, 만약 정부에서 어망을 제한했다면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랬던 것처럼 불법 조업이 분명히 기승을 부렸을 거예요. 몰래. 뭐 나 하나쯤. 내가 안 한다고 남들이 안 하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기심이 발동을 해서 분명히 불법 조업을 기승이 부렸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부들이 자체적으로 제한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이 불법 조업이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불법 조업을 자발적으로 어떻게 했기 때문에 감시를 했기 때문에. 자, 물론 처음에 어망을 설치할 권리를 갖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권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등 자, 이게 중요한 게 바로 이거네.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을 겁니다. 이처럼 공유자원의 비극이 발생하는 근본적 이유는 자, 여기서 바로 소유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자, 중요한 게 바로 뭐라고요? 이 소유권과의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네요. 내 거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남의 거니까 저기 아니면 이걸 누구나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배제성이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이 바닷가재 공동체처럼 공유자원을 각자의 재산으로 자, 만드는 것이 공유자원의 비극을 해결하는 기본 원리, 해결책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자, 여기서 이제 필자는 자신의 주장을 어느 정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환경 문제 같은 경우를 공기 같은 경우는 누군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마시는 이 공기도 공유 자원입니다. 이 공기가 점점 오염이 되고 있어요.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이 아마존의 이 열대림을 보존해서 공기를 깨끗하게 하면 될 겁니다. 하지만 아마존 원주민들이 열대림을 보존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은 이 열대림을 태워가지고 이걸 밭을 일거고 그 다음에 작물을 키워 팔면 큰 돈을 벌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열대림을 태워.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 어떻게 그만큼 공기가 정화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데 그들에게 지구 환경을 위해서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고 할 수 있을까? 안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라는 것은 현재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원주민들에게 가혹한 일일 겁니다.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열대림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자, 원주민들에게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될 겁니다. 자, 그게 바로 뭐냐? 열대림을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원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면 된다는 게. 자, 이게 무조건 맞지는 않아요. 나중에 학습 활동해 보시면 이거에 대해서도 반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열대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게 되면 그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환경 오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자, 어떤 이것도 하나의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올바른 해결책이라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 이렇게 소유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는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 아까도 뭐가 있어? 바닷가재의 경우도 뭐가 있었습니까? 소유권을 보장을 해줬죠? 자, 이것 즉 그렇다고 공기에다가 소유권 이런 걸
또는 열대림했다고 소유권을 다 보장해 줄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럼 이것과 유사한 바로 뭐 자,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제시하는데요. 자, 그래서 자, 105쪽 넘어가 볼까요? 자, 일단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한 가지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 있는 바로 뭐의 특징? 이 공유자원의 특징이 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이건 좀 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페이지 100쪽 봐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단답형 형태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공유자원이란 배제성이 없어서 누구나 공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경합성이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자, 배제성이란 어떤 걸 배제성이라고 한대요? 자, 이것은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 뭐라 한다? 자, 이걸 배제성이라고 해요. 자, 거기에 비해서 경합성이란 경자가 같을 경자예요. 자, 그렇다면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을 받는 속성을 우리는 경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그럼 공유 자원은 배제성은 있다 없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배제성은 없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경합성은 있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사용하면 다른 사람이 못 쓸 수 있는 거죠. 내가 먼저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경합성은 있네요. 맞습니까? 자, 예를 쉬운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 놀이터에 지금 그네가 하나 있단 말이야. 하나밖에 없어. 근데 그거는 제한된 건 없죠. 누구나 탈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배제성은 없단 말이에요. 자, 하지만 결국 내가 그네를 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은 뒤에 줄을 서 있어야 될 거예요. 바로 경합성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거 잘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학습 활동 갑니다. 자, 페이지 어디로 가냐? 105쪽으로 갑니다. 자, 공유자원과 그 다음에 공유자원의 비극의 개념을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자, 공유자원이란 소유권이 어느 특정한 개인에게 있지 않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유자원. 자, 그래서 이건 배제성은 없고 뭐만 있다? 경합성은 있다. 이거 기억해 놓으시고. 자, 공유자원의 비극이 왜 온다고 그랬어요? 자, 과도하게 소비, 내게 아니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쓴단 말이에요. 자, 이것 때문에 결국 어떻게 과도하게 소비되는 현상. 이걸 우리는 공유자원의 비극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2번에 가겠습니다. 공유자원의 비극의 해결 방법으로서 자, 첫 번째 제시한 게 뭐가 있었어? 자, 정부와 시민들의 개입. 자, 그래서 정부가 나서거나 자, 또는 시민들이 개입을 해서 자발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었고요. 자, 또 하나는 자, 소유권을 인정해 주거나 또는 소유권과 유사한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됐나요? 자, 2번에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해결 방안에 대해서 비판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네요. 자, 아까 아마존의 열대림 보존 문제를 살펴보고 자, 필자 해결 방법인데 자, 뭐라고 얘기했었냐? 먼저 보존의 필요성에서 지구의 공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지구의 화파로 불리는 아마존의 열대림을 보존해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때 그 문제의 상황은 결국 어떻게? 만약에 이 아마존 열대림을 보존하다 보면 그 원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경제적인 이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빚어지게 되겠네요. 자, 그럴 때 필자는 이거에 대해서 어떤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자, 열대림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 혜택이 누구한테 돌아가도록? 원주민에게 돌아가도록 이렇게 하면 된다고 지금 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바로 2번에 갑니다. 자, 열대림 보존 문제에 대한 그 필자의 해결 방안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다. 자, 비판입니다. 자, 열대림 관광 상품을 개발하면서 열대림의 환경이 오염될 수 있지 않을까? 거꾸로 내가 이제 열대림을 보존함으로써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했는데 반대로 지금 관광 상품을 개발하게 되면 자, 그곳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니까 자, 그만큼 또 환경의 오염이라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자, 아마존 원주민들은 열대림을 나름의 방식대로 이용하여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 나름대로의 뭐가 있겠어요? 문화와
생활 방식이 있겠죠. 자, 그런데 이걸 단지 경제적 이득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도 한 가지 반박할 수 있는, 비판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바로 3번. 자, 필자가 제시한 방언 외에 열대일임 보존 문제 해결 방안이 뭐가 있냐? 자, 이건 관광 상품으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여러 가지 뭐가 있겠어? 과일이나 약초 등이 있겠죠? 이것에 대해 소유권을 인정해주고 판매권을 이 아마존 원주민에게 배정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네요. 이건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과는 관련이 없으니까. 자, 3번에서는 주변에 있는 어떤 공유자원의 비극들, 동네 뒷산이나 그 다음에 꽃나무 훼손되는 것들, 자, 요걸 지금 예를 들었고, 자, 공용으로 사용하는 복사기도 이것도 비극이 발생할 수 있고, 자, 이 휴지통도 마찬가지가 되겠네요. 자, 각각 어떻게? 자, 고장이나 도난의 비용을 공동 부담을 하면, 약간 나도 거기다 어느 정도 소유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돈을 부담을 해야 되니까. 또는 이 CCTV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마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휴지통 주변을 정리를 하게 되면 주인의식이 생기다 보니까 어떤 공유자원의 비극은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자, 뒷장에 넘깁니다. 독서 역량 펼치기 부분인데요. 대기 오염의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환경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공유 자원의 비극이란 면에서는 무엇과도 연결된다? 바로 여기는 경제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자, 환경의 문제이며 동시에 이게 뭐가 될 수 있다고요? 경제 문제가 될 수 있네요. 자, 제품을 생산하는 주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로 인해서 직접적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닌 이상 탄소를 처리하는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려 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주 입장에서는 물건을만 찍어내서 물건만 팔아먹으면 된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이 탄소 처리에 대한 비용을 지출하려 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자, 제품의 생산 단가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자, 국가적 차원에서 탄소를 배출한 나라는 탄소 배출 행위를 통해 산업적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 탄소 배출 행위로 인한 대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데 드는 비용은 다른 나라들과 서로 감당하고 있어요. 이것도 공유 자원의 비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럼 각 나라는 탄소를 조금이라도 더 배출한 것이 합리적이라는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어차피 똑같이 부담할 건데 공동 부담할 건데 뭐 내가 뭐 더 많이 배출해도 괜찮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잘못된 생각이죠. 자, 그러나 이로 인해 극심한 대기 오염이 초래가 되고 인류는 존립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게 공유 자원의 이것도 비극이 될 수가 있네요. 자, 바로 1번에 갑니다. 윗글의 탄소 배출 문제와 다음에 공중 화장실의 휴지 낭비 문제 유사성을 그랬는데 자, 여기서 공공재산인 공중 화장실의 휴지는 가정의 휴지보다 더 빨리 소모가 된대요. 자, 낭비가 돼요. 왜? 내게 아니니까 함부로 막 쓰네요. 휴지를 얼마나 사용하든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정에서보다 더 많은 양의 휴지를 사용합니다. 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자, 먼저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소비함으로써 결국 환경 오염이나 물자 낭비라는 문제 상황이 초래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해결할 문제는 바로 2번에 있습니다. 자, 국제기구를 통해서 기금을 마련한 후에 이 탄소 배출권을 만큼 기금을 통해서 바로 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인 것이 경제적 이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탄소 기금 마련을 해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이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도 또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이것을 마련해서 줄인 양만큼 기금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더 제공을 하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하나의 해결책 중에 그냥 하나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체 내용 정리 마치겠습니다.